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다, 조정장이다, 다시 상승할 것이다,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이제 10월 달까지 이제 쭉 보셨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일단 뭐 현황을 얘기 드리면, 예. 전국의 광역시라든지 지방 소도시,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그러니까 모든 유튜버들이나 셀럽들이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떤 뭐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다라는 뭐 생각, 심리, 뭐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최고의 이제 핵펀치는 언론에서 집값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 제가 현장에 다녔을 때 또한 지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단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되게 많고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정말 급매. 최근에 뭐 아파트로 치면 단지에 최근에 실거래가 찍은 것보다 더 싼 거. 그것만 문의 있고 문의만 하고 또 살까 말까 또 이렇게 또 잽을 날리는 그런 분위기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금 중에 최고의 금은 지금이다.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 대표님 언제 결혼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맞죠? 미래는 일어날 그냥 그럴 거다라는 예측만 하는 거지. 모든 셀럽과 전문가들도 예측만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한다 하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입지가 좋냐 안 좋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고 싶냐 안 살고 싶냐, 아파트로 치면은 그런 것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하락을 하지 않을 건데, 물론 입주 물량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입지에 아이들 키우기 좋고 편의시설 잘 돼 있고 뭐 개발 호재가 있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 개발 호재 뭐 이건 없겠지만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학원가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곳은 어느 정도 뭐 10%에서 15% 정도 떨어지다가 멈추지 않을까. 물론 입주 물량도 항상 체크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계속 인상하는 게 어느 정도 스테이 되면서 더 이상 인상이 파월 의장님의 이제 입을 쳐다보겠죠. 더 이상 인상을 안 하고 스테이 되다가 만일에 내린다. 그때 이제 매수 심리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거. 그 상황을 우리나라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를 중과 유예해 줬잖아요. 양도세를. 그만큼은 빠질 거라는 나는 예측을 했었어요. 항상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1주택자 가진 사람 입장에 좀 서운한 거지. 서운한 거지. 서운하지. 왜냐면, 나는 뭐 결혼한다고 부모님한테 돈을 어떻게 빌리든 내가 뭐 대출을 받아서, 6억을 주고 산 게 뭐 15억이 되고 20억이 됐다. 서울 아파트로 치면은.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뭐 3억씩 떨어지니까. 떨어진 거잖아. 본인한테는. 근데 다주택자로 돌아가면 뭐 30% 유예, 10억 올랐는데 30% 유예, 뭐 그 밑에 20% 유예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조삼모사잖아. 그러면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팔아도 세금 이만큼 낸 거고 지금 이렇게 해서 유예해줘서 팔아도 나한테 들어오는 실제적인 세후의 계산법은 비슷하다. 그래서 난 떨어질 거란 예측은 했지.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항상 사람은 너 까불면 때린다. 너 나한테 말 잘 들어. 까불면 때린다라고 말했을 때는 맞기, 우리 타이슨 그림도 있잖아. 처음 맞기 전에는 모른다고. 그렇게 뭐든지 머릿속으로 강의나 유튜브나 책이나 인지는 했어. 투자자들이. 인지는 했어. 유예되면 내가 항상 얘기했어. 규제를 하면 가격이 상승할 거고 완화를 하면 떨어진다. 또 내 블로그에도 썼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대표님이 젊지만 만일에 나이가 한 65세, 70세다. 그렇게 피난 시절에 동생이나 누나를 북한에다 두고 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요? 아니.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못 가요.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거를 부동산을 치면 규제를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더 막 그립고 안달나고 막 북한에 대한 그 그리움과 이산가족 찾기 나도 한번 신청하고 싶고 애가 타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타니까 나는 저거를 사야 되는데 그 매도자 우위시장이 되는 거야. 근데 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북한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뭐 오늘도 갈 수 있고. 그렇지. 내일도 갈 수 있고. 이따 버스 타고 갈게. 자전거 타고 갈게. 오토바이 타고 갈게. 이래 되면 뭐 동생이라도 별로 그냥 그만 연락해라. 뭐 이런 마음이 좀 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뭔가 좀 후랭이 TV 들어가면 대단한 거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줄 서 있을 건데 아무나 뭐 가면은 별로 좀 그렇잖아. 거기다가 이제 국외적인 문제 얘가 부딪히니까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네. 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적인 거는 물가가 상승해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이 장기화될 줄 아무도 몰랐는데 거기다 간혹 가다가 북한이 이제 왜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있어 북한 미사일 한번 빵빵 쏘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분위기, 주가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심리가 얼어붙고 안 해본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투자 한 4년 5년 차들은 이게 뭐지? 경험이 없으니까 최고로만 접했잖아. 뭐 IMF 때는 어땠다, 리먼 사태 때는 어땠다. 매일 뭐 셀럽들 나와서 유튜브 때 매일 얘기하는 게 전망하면 뭐 IMF 때는 이랬잖아요. 뭐 그다음 리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외웠지 않았나? 리먼 사태는 이랬다. 뭐 버티면 된다. 존버 뭐 인정하시죠? 그죠. 그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뭐 딱 부딪히니까 이제는 공실이 길어지면 이제 막 금리가 인상되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이자가 지금 만일은 뭐 50만 원 내다가 뭐 100만 원 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문제 어떻게 해? 자기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사는 집을 전세로 오히려 내놓고 업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자기는 또 전세 들어가고 남은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이자 내는 거를 좀 중단.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돈 번 거에 대해서 대출 이자를 내는 거를 이자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출 받은 거를 자기가 직접 벌은 거를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500 벌면 만일에 세우고 500 벌면 500도 남자가 작은 월급은 아니잖아요. 양가 부모님 용돈 주고 아이들 학원비 주고 대출 이자 나가고 친구들 만나 술 한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는 지인도 이번에 그냥 자기 사는 좋은 집을 전세를 주고 수리까지 다 해놨는데 그냥 다른 데로 전셋집을 가는 이런 왜요? 불안하니까 대출 이자 올라가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초보들은 대출 일으키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 그냥 사단 나는 줄 알고. 사단 나는 거지. 금리 올라가면 죽는 줄 알고. 그렇지. 그리고 불안에 떠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 근데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직업 떨어진다. 영끌족 비명. 그렇지. 이 키워드 치는 기자분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 조회수. 뭔가 임팩트. 광고주. 그렇지. 임팩트 있고 뭔가 탁 클릭할 수 있는 곡소리 그렇지. 곡소리. 남의 불행은 자기한테는 이익이 행복.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지체되고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 한 2년, 3년, 4년 차 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매우 불안하게. 그러니까 떨어진 거를 경험 안 했기 때문에 2년, 4년 차 되신 분들이라면은 이 어떤 곡소리 나는 기사들을 보면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원망하는 사람도 많죠. 내가 너 때문에 샀잖아. 이거 사라며 뭐부터 시작해서 뭐 오적 얘기 나오고. 그다음 작전주 뭐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뭐 샀잖아. 그다음에 초기 재개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포지션을 못 잡으니까는 불안하고 경험이 없으니까는 이자는 올라가고 또 분양권 같은 경우에 입주권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기 스스로가 잔금을 칠 수 없는 상황이고 피는 오르지 않았고 거래 자체는 얼어붙었고 팔리지도 않고 잔금은 이제 다가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막막해지면서 그동안에 올라와서 기분 좋아서 집에서 소고기에다가 파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거에 지금 망망대해에 떠 있는 상태가 된 거지. 하락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그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되게 안 좋은 거구나 분위기가 팔리지도 않고 옴싹달싹 못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건 이제 이론으로는 들었는데 그렇지. 막상 닥쳐보니 올해 머리가 띵한 거죠. 그렇죠. 요즘에 뭐 모든 부동산 단톡방이나 뭐 유튜브 책 이런 것들 뭐 솔직히 관심이 없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항상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팔려고 하면은 일단은 치피지김의 백전불태라고 내 상황을 알아야 돼. 내가 얼마 있는지, 대출 이자가 이만큼 이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샀던 금액이 얼마인데 이만큼 팔게 되면은 내 손실은 어떻게 되는지, 손절하게 되면 절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또 집에 있는 그분한테 내가 설득을 해서 보유할지 홀딩할지, 그다음 처음에 살 때 내 투자금은 얼마였는데 이 정도면 그냥 오케이 가감하게 좋은 경험했다 생각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현장 가서 내가 샀던 물건의 주변 입주 물량이라든지 심리 상태는 어떤지, 왜 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건지.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해 입주할 물량이 양덕사구역 마산에 있는 거, 그리고 사하공원,
그리고 진해의 대야지구 이렇게 지금 청약을 노리는 것들이 세팅이 딱 돼가 있어요. 그러면 로또보다 당첨되기 좋은 게 청약이니까 청약 그래도 내가 당첨되면 돈을 버는 거니까 한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 버니까 언제 내가 되겠노 이게 그리고 또 규제가 풀렸으니까 집이 있어도 뭐 추첨제로 갈 수도 있고 한번 청약 넣어보자 안 하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거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집을 안 사는 지방 소도시가 있다. 그래서 집비 지금 백전불태가 뭐냐면 내가 청약을 넣을 지역이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느냐, 입주 물량이 많아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건지, 이렇게 청약을 노려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건지, 팔려고 한 사람이 많아서 좀 더 떨어질 것 때문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건지, 언론에서 자꾸 집 사지마 더 떨어질 거야 해서 지금 최근에 찍었던 고가에서 한 20-30% 떨어져야지만 매수하기 때문에 그거 노리고 있는 건지. 그래서 사람은 이사는 가야 되고 또 애가 커가면서 자기 방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학군 때문에 이사는 또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 선택은 해야 되거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월세로 간다든지 보증금 조금 내고 월세로 간다든지 은행 이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어차피 집 한 1주택이든 무주택이든 한번 1주택은 갈아타야 되고 무주택은 집을 사야 되니까 집을 살려면은 어차피 떨어져도 팔 거 아니고 지금 한 채 있는 사람들 올라도 팔 거 아니면 내가 홀딩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면 지금 선택하는 시기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항상 그 새 거와 브랜드, 입지, 그다음 주변에 평당가 얼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 있는 오르고 내리고의 여러 가지 어떤 편차가 좀 있다. 심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어느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 매도하는 기법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언제쯤 살아날 것으로 뭐 사실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언제쯤 살아날 뭐 어떤 시그널을 좀 보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현장에서 왜냐하면 제가 발품망제고 또 닥치고 현장의 또 리더이니까 네. 언제 살아날 거냐라는 건 나는 그건 하나님만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가 셀럽인데 네가 전문가인데 야 전망해봐 임마 이렇게 또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일단 우리나라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약소국이고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뭐 이런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경제 약소국이다 보니까 국외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뭐 민감한 것도 많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낼 거냐 그리고 뭐 취득세를 과연 완화를 해주면은 뭐 집값 상승할 거냐 수도권을 다 풀게 되면은 집값을 상승할 거냐 아까 말했잖아요. 완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2급지에서 1급지로 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매도해서 1급지로 가고 싶은 욕망.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제가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지금이란 말씀드려요. 지금은 전국의 분위기가 얼어붙고 매수 심리가 나시만큼이나 얼어붙은 건 사실이고 앞으로 금리가 제가 매도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 볼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매물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전세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 시그널을 보듯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에 대한 것도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이나 미국과 중국의 문제도 예의주시하면서 볼 거면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그 어떤 시그널을 봤을 때 그때에 내가 관심 있는 단지의 매물수가 어떻게 되는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물론 입주 물량도 봐야 되겠지만 아까 청원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정말 지역민들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는지 안 섰는지를 내가 체크하면서 돌아섰다면은 이제 거기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입지 좋은 것들이 있겠죠. 입지 나쁜 것 말고 항상 제일 먼저 오르는 건 입지 좋은 신축.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르는 거는 어디? 입지 덜 나쁜 신축. 세 번째 오르는 거는 입지 덜 나쁜 구축. 네 번째 오르는 거는 입지 나쁜 신축. 다섯 번째 오르는 거는 입지 덜 나쁜 구축.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입지 좋은 신축이 먼저 올라가겠죠. 이게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시그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예의주시하면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신문도 그렇고 좀 뉴스라든지 부동산 기사라든지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씀이라든지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논문 자체를 다 바라는 건 아니고 팩트 있게 기자분들이
요약 정리한 것도 봐도 괜찮고, 물론 기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계속 검토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지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단지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매물이 늘어난지 주는지,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들을 꼭 5명 정도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세팅해놓고, 매물이 주는지 늘어나는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금리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체크해놓고, 아, 요거다. 그때 체크하고 현장 가서 나는 사든지 팔든지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큰 숲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심리가 얼어붙었고, 안 좋은 거가 많지, 좋은 호재가 없잖아요. 안 좋은 게 많을 때는, 아무리 뭐 GTX 바로 뭐 착공했다 해도, 안 좋은 게 많을 때는 오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지. 저희는 다주택자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벌려놓은 것들 중에 전세가 안 맞춰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전세가 안 나가는 첫 번째는, 본인이 전세 만약에 84 정음인데 84다 내놨다 그러면 거기 50개가 있어. 50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억의 전세가 호가고 3억 2천의 전세가 최저가라 치자. 그럼 자기가 얼마에 내놓았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본인은 인테리어 잘했고, 뭐 중문에다가 줄눈에다가 시스템 에어컨 넣고 간단한 인테리어도 좀 해놓고 했기 때문에, 나는 최저가 3억 2천에 못 내놓는다. 나는 4억에 내놓아야 그래도 내가 뭐 줄 거 주고 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계속 나는 하고 있다가 점점점 시간 지나고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누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냐면은 본인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출 알아보고 지인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아니면 B를 팔기 위해 C를 빨리 급하게 팔아서 그 돈을 챙겨서 전세 보존금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임차인 선생님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돈을 드리고는 싶지만 돈이 지금 좀 솔직히 안 팔리고 전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힘드니까 선생님이 혹시 뭐 되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먼저 이사갈 집에 돈을 주고 내가 그 대신 전세자금 대출받은 이자를 좀 더 더해서 챙겨 드릴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나 인정 못 한다. 나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나 너 경매 신청할 거고 한번 보자. 이렇게 또 하는 임차인이 있긴 있어. 그러면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경매 들어가게 되면 집도 더 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또 선생님 돈 늦게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책에도 있어. 내가 선생님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일부러 그렇게 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집이 잘 거래가 안 되네요. 이해 좀 해주시고, 최대한도로 제가 이자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더 드리고 할 테니까 집 잘 나갈 수 있게끔. 경매에 괜히 딱지 붙으면 이거 등기부등본에다가 딱 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딱 들어가 있으면 그쵸. 누가 이 집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돈 더 늦게 받게 되고, 그럼 6개월 더 길어지면 1년 더 되고, 이러면 선생님하고 전화 뭐가 아까 심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여기 또 설득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돈을 마련해서 전세를 내보냈어. 그러면 이제 공실이 되잖아. 공실이 되면 또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두면 나가냐고. 지금같이 매수자 우위 시장일 경우에는 가격은 최저가, 집은 최고 이쁘게. 이 방법밖에 없어. 근데 자기는 최저가는 안 하면서 비싸게는 받고 싶고 꾸미지는 않고 전세 안 나가요. 나가겠냐고. 자,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본인이 신혼집을 전세 어디로 다니고 있어? A단지, 창원, 김해, 진주, 제주도 전부. 그럼 집은 많아. 선택할 수 있는 집은 많아요. 어떤 거 고르겠어? 당연히 싸면서 이쁜 거 고를 거 아니야. 가성비 제일 좋은 거. 당연하지. 그렇게 많으면은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 내 거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지. 그럼 자, 공실이 1개월, 2개월, 3개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냥 싸게 3억 천도 해드릴게, 이렇게 된다고. 자기가 쫄렸어. 그럼 경험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뻗땡기는 거죠. 난 4억이지. 무조건 소장님 왜 이러세요? 이러다가 이제 자꾸 자기 물건은 전화가 안 오니까. 3억 2천. 그 다음 이제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3억 천도 나와. 이제 3억도 나와. 늦은 거야, 이제.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그럼 지금부터 걱정할 게 뭐야? 동파. 그렇죠. 이런 곰팡이. 신경 쓰기 더 많아져. 이 사람들이 또 살 때는 줄줄이 다 샀어. 이제 요것 전세 만기 돌아오고, 요것 전세 만기 돌아오고. 이제 줄줄이 나오는 거야. 골치 아프지. 지금 그래서 부동산 뭐 단톡방에 매수하는 얘기 전혀 없어요. 안 나가요. 다 전세. 어떻게 해요? 역전세하고 전세 맞춰.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강의는 안 들어, 이제 자기 강의 들 그게 어디 있는지. 문제 해결해야 돼. 내 거 해결해야 되거든. 그렇지. 요거 못하면 이제 B가 돌아져 나오고. 그쵸. B 끝나면 C가 또 돌아져 나오고. 이제 A는 어떻게든 내가 잘해서 막았단 말이야. 근데 B, C 나오면 이제는 뭐 만세 불러야 되나?
이런 것도 나와.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자꾸 자기가 을이 되어가지고 집에 누구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뭐, 라든지. 많은 대출을 알아보고 금리. 내가 안 되는 대출을 만들어내면 금리 이율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끝내 어디 가면 대부로 가는 거야. 그렇죠. 브릿지로, 대부. 아니면 카드론 다 땡기고. 그럼 신용불량자 되고, 그때부터 이제 눈이 빨개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러려고 투자했나 하면서 이제 누구를 원망해. 남 탓이 이제 되게. 그렇지. 모든 게 남 탓이지. 잘 될 때는 자기 탓인데. 그때부터 이제 뭐 유튜브 때문에 내가 샀다. 후랭이 TV만 네가 원인이야. 이래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맞잖아. 이거 사람이에요. 뭐라든지. 블로거 탓. 정부 탓. 그렇지.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한 거야. 근데 안 될 때는 항상 사람은 남의 탓을 뭐 부모 탓. 왜 나를 이렇게 낳았나, 부터.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지금 같은 장애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샀나, 투자금 얼마 들어갔나, 그러면 던질 때 난 자신이 없다. 하지만 멀리 보면 솔직히 여기서 딱 10년만 지나면 이 영상이 10년 동안 보존될 거죠. 10년이 지나면 그때 나모 이성주 선생님, 쌤이 나와서 후랭이 TV에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났을 때 부동산 가격이 정말 어떻게 됐는가를 아무도 알 수 없잖아. 그때 끝까지 존버한 사람이 있고 판 사람이 있고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론은 지나고 봐야 알거든. 근데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고민은 나는 어떻게 하냐면 돈 작게 들어갔나? 작게 들어갔어. 내가 살 때 어떤 생각으로 샀냐? 친구 살아서 샀어. 그럼 파는 거고. 넌 어떻게 샀냐? 내가 질문하면 내가 그래도 나름 현장 가서 파악하고 시세 조사했고 호재에 있었고 난 그래서 샀다. 그러면 가져가도 되고. 자기가 샀을 때 아무 생각 없어. 후랭이가 살아서 샀다고 그래서 산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지. 100만 유튜버가 살았어. 그것도 결론은 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 100만 유튜버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할 거야? 뭔가 핵심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갑자기 물어보면 아니요 해놓고 다른 상황을 제시하게 되면 산미라고 산단 말이야.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책을 읽었고 현장을 갔고 나름 어떤 상황에서 비교를 해봤고 이 정도 샀으면 내가 후회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을 때는 가져가는 게 맞죠. 물건에 대한 확신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까 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내가 이율이 올라간다. 최소한 10%까지 이율이 올라간다. 난 감당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못한다면 팔아야지. 아니 자기가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고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웃긴 거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잖아. 결혼하려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그만큼 빚내가 연끌해서 사갖고 품위 유지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하면 언젠가는 터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럼 빨리 자기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지. 과감하게 벗어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 옷을 갖다 옷 살 좀 더 찌우면 된다. 키 큰 주사 맞아가지고 키 더 크면 된다. 버티면 된다.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모든 건 simple is best, simple is beautiful. 단순한 게 최고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그걸 못 한다는 거지. 왜? 욕심이 많으니까. 이 모든 것에 욕심이 들어가 있어. 오를 건데 이런 생각에 전세 더 받을 수 있는데 매매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타이밍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거라도 받을 걸 이래 나온다. 껄무새. 이런 상황이 봉착되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막 가슴 졸이고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지. 과거와 회상. 최고가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막 솔직히 초기 재개발 그 다음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지산업센터 오피스텔 원룸 생수 다 작전주 아니에요? 작전주 주식으로 치면은 아니 코스피 아니잖아. 삼성전자 아니잖아. 애플 아니잖아. 삼성전자 애플은 뭐예요? 강남 서초 송파 이 정도의 입지 좋은 아파트 다 가지고 있는 거.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장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작전주를 이끌었고 자기 욕심이 작전주를 사게 했고 자기 욕심이 그래 된 거. 작전주 사는 요건이 있다. 그 요건이 충족하면 괜찮다. 내가 얘기했잖아. 대장 인건이냐. 대장 인건에 있고 개발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공시지가 1억 이상이 되더라도 팔릴 수 있느냐 없느냐. 살 사람 수요층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을 항상 명시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몇 종이냐. 2종 일반 주거지 이상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항상 조건을 딱 정해놓고 매수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 작년 여름까지는 분위기 좋았거든요. 아니, 그 말씀 되게 많이 해요. 다들 이런 말 해요. 올 초까지도 괜찮았는데. 올 초에도 포항 그렇죠. 피가 많이 붙었고, 얼마 됐는데, 그때도 매수가 많았고, 마산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많았고, 인천에도 피가 있어서 많았고, 그런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봐요. 욕심도 있었지만 하나 더. 전세 세팅에 있다면 임차인이 나가는 시기가 또 아니었으면 판 것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팔고는 싶었는데
임차인이 1월 달이 아니고 올해 12월 달이고 11월 달이니까 못 팔았던 거야. 그럼 자기가 타이밍을 못 잡은 거잖아, 그거는. 뭐 정말 자기가 좀 생각이 있다면 임차인한테 쿨하게 1,000만 원 이사비 줄게. 나와주세요. 하면 뭐 그래도 내가 노력은 해봤잖아.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지피지긴 백전불태가 내가 앞으로 내 영상을 보시는 분은 A4 용지에다가 저는 경면에도 그래요. 왼쪽에다가는 이해관계인을 딱 정리하고 써요. 오른쪽에는 이제 사건의 내역들, 등기는 언제 쳤고, 가압류는 언제 들어왔고, 압류는 뭐 있고, 그 다음에 마수 기준 권리는 어디고 다 정리를 해. 그리고, 송달 내역 같은 것도 탁탁탁탁 적고, 시기별로. 그래서 경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스토리를 볼 줄 알아요. 그 스토리에 만일 가압류가 있고, 가합, 사건 번호 딱 하면 나의 사건 검색대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넣고 검색을 딱 치면은 어떤 내용에 어떤 결과가 있고, 인용되는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고드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 또 있고. 잔금 한 달 남으면 진짜 잠 못 잔다고. 아, 이거 진짜 이해됩니다. 진짜 쫄리거든요. 아, 그럼요. 잔금을 한 달 남겨놨다고 했을 때는 저도 이제 지금 공실이 이제 다가오는 게 좀 저도 다주택자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출할 거, 그 다음에 내가 내 돈으로 메꿀 거, 여러 가지를 준비를 저는 다 해요. 그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나라 은행에 대출할 수 있는 은행 5,000개가 넘습니다. 5,000개가 넘고 잔금이 한 달 남았던 분이라면 이제 뭐 대출도 알아보고 뭐 지인 찬스, 아빠 찬스, 뭐 친구 찬스, 아니면 본인 뭐 퇴직금 대출, 연금 대출, 카드론 대출, 뭐 대부 전부 다 이제 다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신축 아파트면 잔금을 늦게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 신용 불량자가 되는지 아니면 요 중도금만 내가 상환하고 시공사 부분은 좀 늦게 줘도 되는지부터 체크. 최대한으로 제가 돈을 마련하는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은행이 5,000개 이상 많으니까 지금부터 지인들한테도 물어보지만 본인이 네이버에 딱 그 컴퓨터 켜고 은행 대출 뭐 착 쳐봐요. 그럼 착 나와. 은행들 자기 있는 위치에서 다 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1금융. 솔직히 1금융은 열애시켜 놓고 초보들이 보면 항상 1금융을 너무 사랑해. 근데 1금융 은행은요, 돈 빌려줄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빼앗아. 맑은 날 우산을 빌려줘. 은행은 왜? 기업이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럴 때 은행 너무 좋아해.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지금 같이 연말일 경우에는 은행에 돈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빨리 안 하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말라가고 있다. 곳간이. 참고해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빨리 지금부터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행에 5,000개가 있으면 다 전화해서. 항상 초보들은 주거래은행만 생각하는데 주거래은행이 좋은 거가 아니에요. 이금융에 찾아서 전화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보내달라 그래요. 전세계약서라든지 뭐 매매계약서라든지 뭐 등등. 그럼 전세계약서에 보면 해당 물건지 아파트면 아파트 주소 다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개비시세로 해서 방빼기로 하는 은행도 있고, 방빼기 안 하면은 좀 이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거기 파악을 해서 내가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을 잡고, 부족하면 얼마를 마련하고 내가 잔금 치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근데 주거래 아니고 딴 데 뚫으려면 좀 불편하죠. 아니, 그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담보물을 가지고 돈을 빌려 하니까 단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부수거래. 단 이런 게 있겠죠. 전입 신고가 된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제 대출이 안 되겠지.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가 능력이겠지. 전입 신고 좀 빼주셔야 돼. 본인 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집이 안 나가고 전세 안 나가니까 본인은 전세 자금 받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전입신고를 좀 빼줘야 내가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 어디 안 간다. 같이 있자. 전입신고 빼주면 같이 딱 너희 집에 있을게. 라든지. 했잖아. 아니, 본인 보고 집 살고 전입신고 좀 빼줘라. 내가 돈 대줄게. 전입신고 빼줄 거야, 안 빼줄 거야. 또 왜냐하면 임차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돈이 자기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쵸.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 사기치려고 그러나? 그쵸. 이런 또 요즘에 또 워낙 역전세에 사기에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믿음을 본인이 공무원이다, 나 대학 교수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한테 다 A4 용지에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왜? 내가 돈을 해주려면 그 정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지. 안 돼 하고 막 죽상이 돼가지고 돈 구할 데가 없어요. 선생님 미치겠어요. 임차인 전입신고도 안 빼준다 그러고. 단톡방에 그런 얘기 많죠. 아니, 어디 가도 많지. 그러면 여기 다 A4 용지 이만큼 만들어갖고 죽어.
내용 증명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 증명이라는 문구를 자체를 임차인한테 보내지 마요. 요즘 보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는 어떻게 임차인을 내보낼까 요래 고민하고 있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는 고양이 키우면 안 된다 특이에 맨날 넣다가 고양이 키우다 하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끼는 에르메스 가방도 더 물어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어. 본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야가 빠졌어. 자기 필요할 때만 카멜레온이잖아. 요래 했다가 지금은 밖에 있으니까 제발 임차인 나가지 말고 있어라. 여기 입주 물량도 되게 많고, 지금 너가 나가면 나는 또 대출 알아봐야 되고 대출이 안 되고 큰일 나. 안 돼. 제발 살아주세요. 5%도 안 올리고 5% 오히려 더 내어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야같지.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오래오래 하시는 분들, 최소한 부동산 투자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항상 베풀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또 안 좋을 때 남 탓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찾고 스스로가 공부해서 답을 찾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그게 나한테는 더 나은 발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항상 남의 탓하는 사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 그거는. 저도 이제 공식 다가오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냥 내가 원하는 급여. 나는 뭐 4년 전, 6년 전, 8년 전 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임차인도 5% 올린 적이 없어. 그대로 살게끔. 아, 그냥요? 지금까지. 5%도 안 하고? 왜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난 올리라, 나가라. 나 전세 더 많이 받을 거다. 내가 필요 안 할 때는 제발 사라졌어요. 이런 거 난 아니까. 그냥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항상. 월세 안 밀려서 고맙다. 그럼 나는 그래서 뭐 명절날 내 책에도 있지만 선물 보내. 집 처음에 들어올 때 화분 큰 거에서 부자 됐어요 해서 집주인에서 선물 보내. 전화도 하셨잖아요. 전화도 하, 문자도 보내. 한번 옛날에 그때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해서 매주 월요일 날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한 주 시작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이래 보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받으면 어때? 이런 집주인이 다 있네 하고 좋게 생각할 거 아니야. 또 금요일 날. 또 와. 자, 오늘은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부담스럽죠. 그렇지. 여자면 더 부담스럽지. 이 새끼 나 좋아하나? 맞잖아. 아니면 너 돈 있는 거 아나? 새끼 뭐 빼먹으려고. 빼먹으려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게 6개월 됐다 치봐. 어떻게 생각했어 그때부터? 얘는 빼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진심이구나. 그래서 꾸준함의 이야기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지. 지금은 안 해요. 그때는 했거든. 진짜 하루에 있잖아. 월요일 금요일은 한 4시간 정도. 지인들한테도 그랬어. 수강생한테도 그랬어. 그 정도로 나는 사람 관계를 되게 중시 여기고 데일 카네기의 뭐 인간관계론이라든지 인간관계 관련된 책들을 너무 많이 읽고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항상 그렇게 한 번 맺은 인연. 내가 좋아하는 말이 유연천리대상의 무연되면 볼수상봉이라. 천리에 떨어져 있어도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만난다는 뜻인데 항상 사람의 관계. 나는 이 인연을 되게 중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내 인연으로 만들었다. 소인배는 좋은 인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흘려보내고 법인은 좋은 인연인가 알면서도 흘려보내고 대인배는 좋은 인연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내하고 인연이 없기만 스쳐도 어떻게든 내 인연을 만드는 게 대인배거든. 손절하고 싶은. 그래서 상처도 받고 또 뭐 배신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특히 부동산은 더 심하죠. 요거 머니. 그리고 4년차, 5년차의 투자자들이 뭘 좋아했냐면 그전에는 강의 들으면 찍어주는 거 되게 좋아했어. 맞습니다. 내가 찍어주지 않는 강사로 아주 유명했거든. 그럼 내 강의할 때 별 인기가 없었지. 이제 내가 조금 빚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살아야 새끼야. 이러면서는 안 할 거 아니야. 나는 좀 이런 상황을 설명했는데 뭐 찍어주는 거에 열광했잖아, 솔직히. 뭐 사라, 어디 좋다, 뭐 그림 그려놓고, 좋다, 뭐 딱 말했잖아. 그죠? 많이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거보다는 좀 방법, 현장을 갔을 때 무엇을 보고 소장님하고 만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나는 좀 많이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없지 뭐 찍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좀 많이 피를 깎고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냥 던져야 될 물건과 이 악물고 내가 버티고 가져가. 엄마 찬스를 쓰든 아빠 찬스를 쓰든 내가 이 악물고 내가 가져갈 걸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면 좋을까요? 강사의 누구 말에 속아서 그냥 샀는지, 그래 샀다 치자. 그럼 던지라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샀는데 사람이 뭔가를 사게 되면 자기가 움직이게 돼 있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모 지역의 분양권을 샀는데, 자꾸 알고 보니까 대장이야. 대장의 분양권이었어. 야,
괜찮아 보일 것 같고 입주 물량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단지 전세가 많고 전세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렇지 가져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 대신 내가 잔금만 어떻게 마련하면만 그것만 고민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기준의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딱 봐도 요즘에 저는 항상 초보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네이버 지도는 지적 편집도가 좋고 카카오 맵은 로드뷰가 좋아요. 카카오 맵을 통해서 2018년, 2017년, 2016년 과거의 사진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지적 편집도를 보고 여기가 상업지는 어디에 있고 인간의 아파트 공동주택은 어디에 많고 재개발 재건축이 될 곳은 어디에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학원가 호기문을 통해서 학원가는 어디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산 물건이 재건축인지 아니면 땅을 매립해서 지어지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시공사, 시행사에 땅을 사서 지네들이 분양한 건지 그런 것들 네이버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 입지가 좋고 브랜드는 뭔지 괜찮네. 주변에 아파트끼리 밀집되어 있고 인간의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좋고 이 상황에서 내가 가져가도 괜찮다. 앞으로 입주 물량도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가 인마 들고 가라 해서 새끼 안 오는 계속 떨어지잖아. 이래 하면 안 되지. 그건 어느 정도 가끔씩 예전에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 삼성전자를 갖다가 내가 적금식으로 그냥 쭉쭉쭉 그냥 내 아는 지인 중에 돈만 생기면서 삼성전자 20몇 년부터 계속 한 주씩 샀어. 적립식으로? 계속. 그냥 안 봐. 그 지금 많이 벌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들고 있는 물건이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작전주냐, 테마주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딱 답 나왔잖아. 그 정도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듣잖아요. 그 정도는 가져가라니까. 이해했죠? 그럼 네가 작전주냐, 테마주냐,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할 거고, 항상 보면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기 치는 사람보다 더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 투기는 뭔가 투자를 해놓고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한 거. 이게 투기거든. 이해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맞잖아. 불불 하잖아. 어떻게. 이건 투기야, 투기. 투자는 해놓고도 마음이 편안하게, 어떻게 잔금만 마련하지? 좀 더 평정심을 가지고, 어떻게 잔금을 마련하지? 여유를 좀 가지고. 이래 가는 게 투자지. 그렇습니까? 맞지? 서로, 어떻게, 잔금 어떻게 구하지? 큰일 났다. 시골이가 떨어졌어. 시골이가 떨어. 투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초보분들이 뭘 들고 있어. 그러면 안 나가. 이러면 딱 생각해봐요. 지도를 보고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매물이 얼마나, 어디 가도 지금 매물이 많아요. 그럼 똑같이 똑같은 출발지 마라톤을 치면은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어디서? 출발점이 여기라면 좀 더 뒤에 갔어. 왜? 좀 하락하는 분위기니까. 맞잖아. 나 혼자 저기 100m 앞에서 달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물론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좀 더 6년 전에, 8년 전에 샀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좀 앞에 있는 건 사실이겠지. 투자금이 작았으니까. 근데 초보분들끼리는 비슷한 선에서 지금 내가 샀던 것보다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샀던 것보다 이만큼 원래 올랐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거나 여하튼 요런 사이인데 별로 출발점은 거의 비슷해. 도찐개찐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마라톤으로 생각해. 단거리를 그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나는 거야. 100m로 생각하면 짜증나지. 왜? 그동안에 사면 오르고 내일 오르고 갑자기 계약 배액배상 받고 하니까 초보들이 이건 와우 인생에 이런 로또는 없다. 우리 수강생들 공무원들 대학 교수님들 대기업 임원분들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이리 왔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연봉보다는 부동산이라 생각하거든. 왜? 자기가 샀던 게 5억 오르고 10억 오르고 아니면 친구가 5억 올랐다 10억 올랐다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얼굴도 못생기고 직업도 별로인데 쟤는 무슨 뭐 했는데 꼭 5억 벌면 자랑하잖아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말을 듣고 욕심이 또 이만큼 장착돼 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오고 그리고 사야 되겠다라는 열망에 눈이 벌겋게 되어 있고 해서 샀잖아. 그 사면서 이제 또 바로 보니까 올라가고 그 기분 좋잖아. 이거다 싶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더 욕심을 내니까 못 팔았고. 그래서 딱 묶였잖아. 왜 피 막 1억 2억 붙었는데 팔자고 전화도 왔어. 자기들한테. 이 영상 보는 사람 다 경험하실 거야. 팔았어 안 팔았어? 안 팔아. 왜? 전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 그렇지. 또 욕심이 많으니까. 그럼 그때 안 파니 지금 여기 영상 보는 사람 다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재개발, 재건축은요. 일반 이 아파트의 큰형님들이야. 큰형님들. 근데 이 동생들이 지금 졸고 있는데 큰형님들 어떻게 잘 나가겠어.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고 분양 깨끗한 양덕사구역도 분양은 완판됐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분양 완판됐는데 피해가 많이 안 붙어. 이유는 뭐겠어요? 그 정도로 그 상황을 생각하고 내가 들고 갈지 매도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도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잔금을 가져갈 거면 얼마 정도 마련해야 되고
잔금 마련하려면 내가 대출을 얼마를 해야 되고 좀 여유를 가지고 가져갈 거라 마음 먹었으면 자 공실 가져간 사람 처음에 다 매도하려고 공실을 둬 이제 어디 들어가지고 쭉 들은 건 많아. 그래서 6개월 동안 공실을 해갖고 집은 예쁘게 수리해놓고 화장실 깨끗이 해놓고 입주 청소해놓고 소파도 하나 갖다 놨고 오감을 자극시키라고 나무 이성주 선생님이 말씀했고 방향제 갖다 놨고 모델 하우스처럼 꾸며놔야 되겠다고 딱 꾸며놔 딱 했어. 들어온나 이제 끝났어. 그러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안 와. 왜? 그렇게 했는데 욕심이 아직 남아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가격을 4억이, 아까 4억이면 그대로 4억에 둘까 아니면 3억 1천으로 내놓을까? 바보가 아니었으면 3억 1천 절대 안 나와. 왜? 그동안의 관리비, 대출 이자, 중도 상환 수수료, 수리비, 쇼파비. 내 노력. 그렇지. 그럼 요 6개가 들어가 있어. 4억 1천 내면 됐지. 절대 3억 1천 안 내놓는다. 또 요즘에 사람들이 또 유튜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돈 내고 듣기는 귀찮고 아깝고 그게 공짜 좋아하잖아. 그렇죠. 또 들어가서 이제. 막 찾아 또 찾아가지고 딱 솔직히 저야 뭐 촌놈이고 오지랖이 넓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알려드리지만 뭐 다른 분들은 항상 이런 말 하잖아. 뭐 제 강의 들으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또 하잖아.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매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 하면 수리 다 해놓고 이쁘게 해놓고 빨리 급하다면 가격 좀 내리고 안 급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1년, 2년 공실을 간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 근데 여기서 쫄리면 어떻게 하냐 또 전세로 돌려. 그럼 전세로 맞출까? 그럼 월세로 맞출까? 이래 된다고. 그럼 흔들리잖아. 그쵸. 그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그래서 연락이 한 2, 3일 안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생각이 내가 말했잖아. 전세로 돌릴까? 내가 말했잖아. 처음 맡기 전에는 몰라. 자기가 대출 이자도 내고 자꾸 관리비 내고 하니까 뭔가 자꾸 내가 벌어가는 게서 내니까는 아깝고 또 주변에서 자꾸 뭐라 하고 뉴스에서는 계속 떨어진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아예 전화가 아예 없어요. 이러고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딱 계획하고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딱 해서 나는 팔 거야 하고 딱 묶어놨는데 자꾸 옆에서 하니까 금이 가면서 이제 흔들리는 거야. 이게 기가 막, 이러다가 이제, 소장님, 그냥 전세도 되면 전세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계약갱신 청구하면 4년 되고 아니면 2년이지만. 그럼 또 거짓말 해야 되잖아.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 또 이래야 되잖아. 또 연기해야 되고. 네. 또 2년 뒤에 또 어떻게 분위기가 될지 또 모르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비과세 받으려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있는데 또 비과세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짜증나잖아. 다른 얘기인데요. 좀 방향을 바꿔서. 대표님은 아까 전세를 안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전세 레버리지 투자,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네. 일반적으로, 제재 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금을 보통 올려서 그 상승분의 일부를 다시 또 재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했죠. 리먼 사태라 그러면은 그때는 월세 세팅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역전세 나고 문제가 되면은 월세 세팅 보증금이 얼마 안 되잖아. 네. 근데 전세 세팅하기 역전세 맞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줄줘서 납부면은 10개, 20개만 막 10억, 20억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나는 월세 세팅을 했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2008년도 지나서는 전세 세팅할 때는 그때 그 당시는 거의 갭이 붙게끔, 뭐 무피 1000개, 요렇게 해서 전세 세팅을 처음에 맞췄겠죠? 그래, 맞추고, 이제 전세 갑자기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아니면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니까 만약 내가 2억에 사서 전세 1억 9천, 1억 9천 5백 수리 다 해주고, 그래, 세팅하면 500갭이다 치면은 난 싸게 들어갔잖아. 물론 처음엔 돈이 들어가. 매매가 돈 다 주고 수리를, 그때는 부동산 소장님들 말이 안 돼. 공사할 기간을 매도자한테 좀 주면 안 돼? 안 돼? 그런 게 어디였어? 동시지네. 매도 좀 주면 내가 수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그러면 내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공사해서 전세를 이렇게 맞췄다면 근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500이든 무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뭐 전세가 올라가서 매매를 밀어 올리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6억, 7억짜리 매매가 있을 거 아니면 전세도 뭐 5억 이렇게 했잖아. 근데 나는 처음부터 돈이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일일이 나가라 전세 물론 만약에 100개라 하면은 몇 개는 했겠지. 나머지는 더 산다 그러면 그렇게 굳이 전세자 4억 됐으니까 2억 더 내놓으세요 라고 하진 않았다는 거지. 아니면 팔려고 했다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도 잘 알잖아. 임차인도. 그러면 고마움은 충분히 잘 알 거고. 그럼 집도 잘 보여주고 집도 깨끗이 쓰고 항상 기브 앤 테이크. 임차인도 알 거 아니야. 전세가가 이만큼인데 주인이 안 받고. 그럼 나는 그래.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지. 아까 문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자기가 힘들 때 아니, 집값 올라갈 때는 내가 위해 준 거잖아. 전세 보증 더 내놔라. 나가라, 그럼. 근데 지금처럼 이런 상황일 때는 제발 좀 살아주라. 이래 될 수도 있잖아. 항상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팔 때는 그냥 가감에 팔고 아니면 들고 갈 때는 그냥 안 올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임차인한테 내 때문에 이제 내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가락시장에 자주 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왜요?
뭐 명절,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사러? 그래 과일 사러. 그 전에는 주인이 주기는 뭘 줘. 나가면 도배 뭐 조금 뭐 좀 흠집 나면은 뭐 보증금에서 빼고 주고 이런 못된 주인만 많았지. 진짜 임차인 뭐 하는 들어오는데 뭐 화분 주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도 다 주세요? 그거 당연하지. 막 문자도 보내시고. 난 문자는 요즘 좀 소원해졌죠. 아니 새로 이제 또 맞추는 분. 그건 이제 그때는 이제 만나서 얘기해주지. 애 보이면 5만 원 딱 용돈 주고. 와. 이런나 해서 딱 이렇게. 세입자 자제한테. 세입자한테 주면 안 되잖아. 어른한테 주면 그렇잖아. 그렇죠. 자녀한테 몇 살이야 이렇게. 꼬맹이한테. 딱 맞추러 할 때는 그래도 주인이 좀 있어 보이면 좀 가야지 딱 해갖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딱. 뭐 이쪽 먼저 좀 가고.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오셨습니까? 예의 지켜주면서. 저희 집에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해주고. 내 집처럼 잘 새 집이면 이제 신축이다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지만 그래도 1년 안에 모든 걸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내 집처럼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이건 다 달아주고. 거실에다 공기청정기까지 딱 넣어주고. 항상 내 집처럼 사용해 주세요 하고. 화분은 제가 또 화분 나갈 때 죽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 던져주고 무원의 아빠. 그리고 월세 세팅하면 선물 자주 보낸 이유는 월세 밀리지 말라는 또 무원의 압박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이번에 또 어디 모 지역에 나가는데 자기 이제 머리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괜찮냐고 하고 막 챙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집에 와서 애 2명 낳고 또 나가시는 분이 있고 애 다 커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대학 간 사람도 있고 이제 전세 맞추기 전에 배구 선수고 그다음에 아내는 회계사야. 집 사라고 내가. 경매도 있고 사라고. 나 때문에 한 6개, 7개 샀다 하더라고. 그 돈 번 사람도 있고. 나는 항상 이렇게 알려줘. 이렇게 해보세요. 저 계약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항상 계약서 매도 계약을 하든 매수 계약을 하든 임차 계약을 할 때는 분위기 좀 딱딱하잖아요. 좀 어색해요. 어색하지. 딱딱하게 계약 한번 해본 적 있죠? 그럼 저는 내가 좀 깎고 싶다 하면 진짜 미리 가갖고 선생님은 축구로 치면 선생님은 심판이 될 수도 있고 11번째 축구 선수가 12번째 축구 선수도 될 수 있지만 솔직히 뭐 내 편, 니 편 하면 그렇지만은 좀 내 편 좀 들어주세요. 어차피 저는 팔고 나가지만 또 우리 뭐 지인들도 있고 또 내가 살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나를 내몰라라 하지 말고 오늘 계약도 다 끝나고 했지만 내가 조금 더 가격을 깎을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하면서 사과를 가져와서 사과를 깎지 이렇게 탁탁탁탁. 사과요? 갑자기? 진짜? 아니 그 사과 들고 와서 진짜 해본 적도 있어. 이제 만일에 이제 내가 사러 왔다. 그럼 여기 매도자분이 왔어. 그러면 내가 계약을 4억 뭐 2천에 했다 치자. 그럼 500만 원이도 1,000만 원 깎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요. 어떤 지금 같은 이 시기에 잘 깎여. 근데 매도자 있을 때는 안 깎여. 절대 안 깎여. 그럼 사과를 갖고 이제 사사사 깎으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사과하는 마음으로 가격을 좀 깎고자 하는데 이래 웃으면 끝나는 거야. 잘 깎아주겠네 이 사장이 이거 보니까. 뭐처럼 그러면 딱 입에 하나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웃으면 웃고 사과 하나 먹었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돈은 안 들어가잖아. 이미 계약서 다 썼고 4억 2천 하기로 했는데 무슨 가격을 깎냐라고 말하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 다 픽스가 된 거 아니냐. 픽스해도 또 뭐 현금으로 줄 수 있잖아. 찾아서 줘도 되고 뭐. 그 100만 원 그래 주더라고. 그 100만 원, 500만 원 좀 주지. 100만 원 안 주면 속으로. 그래도 사과 하나 넣어주고 그렇지. 100만 원이잖아. 그렇지. 사과하고 참외하고 2개 깎아줬지. 기름값도 있고 뭐 그때는 좀 없을 때 이해했죠? 항상 내가 뭐 있을 때는 아니잖아. 없을 때도 있잖아. 오랜 소실적에. 지금은 그럼 좀 없어 보이지. 그때는 이제, 그래, 그럼 이제 뭐 밥값하고 기름값하고, 내가 하기 좋은 거 있잖아. 경남 함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전해서 왔다고. 이렇게 좀 웃기면서. 이거는 이제 너무 자주 써먹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정말 없을 때, 이 영상 보는 분이 뭐 다 있는 사람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좀 정말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어떤 말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지. 아님 말고 이런 거보다 내가 항상 좋아하는 말,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좀 어떤 간절함, 절실함. 이거 안 팔리면 난 죽는다. 이런 거.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는 분들도 바로 지금 차 몰고 출장 가다가도 바로 어디로? 해당 매물로 가는 거야.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A4 용지에 정리해서 몇 달까지 팔아야 된다. 딱 정해놓고 안 팔리면 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정리를 할 것인지 항상 딱 계획은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준비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이제 깎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물이 많고 입주 물량이 많고 그리고 매수는 아예 조용하고 이런 거가
딱 깎기 좋죠. 그럼 지금 다 봐. 예를 든다면 뭐 내가 송파구에 사니까 송파구에 리센츠를 사야 되겠다. 리센츠를 딱 봐.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경매로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제끼고. 그럼 예를 든다면 파크리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같이 43평형짜리 원래 35억 했거든. 35억인데 지금 25억에 나온 게 있어. 10억이 떨어진 거잖아. 근데 35억짜리는 올수리에 한강 조망 나오는 곳이 35억인 거고, 수리 상태는 동원, 청은, 인테리어 수준은 모든 걸 봐야 돼. 근데 초보들은 25억이네, 35억, 10억 차이는 20억짜리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매물이 몇 개고, 내가 살고 싶은 평수는 몇 평을 살 거고, 청은 몇 평을 살 거고, 가격은 얼마까지.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면은 내가 인테리어 안 된 걸 사면 얼마에 사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면 수리비는 얼마 들어가고, A4용지에 다 적어. 그리고 소장님한테 몇 군데 전화해갖고 내부 부동산을 보고 몇 군데 A, B, C, D 정해놓고 비싼 아파트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지. 언제 집 보러 간다고. 그러면 결정은 나 혼자 가서 보면 결정을 와이프가 하니까 와이프가 하면 또 다시 올게요. 뭐 조금 결정을 미루는 방법이겠지. 그러면은 한 10군데 보고 자 대충 탁탁탁탁 나오잖아. 그럼 내가 하나 보고 오면 몰래 영상을 찍든가 원래 적든가 종이에다 뭐 적어야 내가 몇 동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럼 디테일하게 보고 나와서 적는 거야. 몇 동 몇 호는 어떻고 가격 얼마고 전세 얼마고 수리 상태 어떻고 어떻게 어떤 분위기고 한강 조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가 수리됐다. 그다음 몇 동 이번째 집 물건은 몇 번 받고 누가 살고 할머니가 살고 임차인이 살고 뭐 임대인이 살고 다 보는 거야. 10개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소장님 여기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세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 자, 뽑았을 때 융자가 많은 거가 있냐 없냐를 체크. 융자가 10개 다 끊어달라면 소장님한테 미안하잖아. 그럼 나머지 내가 끊는 거야. 끊어달라는 거 빼고는. 딱 보고 융자가 많은 거. 융자가 많다는 건 뭐야?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소장님이 한번 좀 말 좀 해봐라고. 내가 좀 살게. 그럼 바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빨리 돈 줄게. 잠깐 빨리 치러줄게. 좀 급한 거 아닌가. 10개 중에 분명히 팔려고 내는 사람들은 매도의 이유가 있어요. 뭐 직장 때문에 이직, 이혼, 뭐 새 아파트 가기 위한 다시 이런 변경, 세금, 아들 뭐 사고 쳐갖고 공부하는 유학 자금, 몸이 안 좋아서 뭐 별장 간다, 뭐 다 이유가 있어 파는데. 그 사연을 알면 내가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딱 파악이 끝났잖아. 그럼 딱 보고, 사장님, 요 가격 되면 내가 바로 살게요. 라고 던져 놓는 거지. 그리고 난 급한 거 없어야 돼. 이렇게 협상을 잘하려면 급한 게 없어야 돼요. 지금 당장 뭐, 배고프다고 이거 지금 먹고 짭짭거려야 되나? 아니면 우리 마시멜로도 있잖아. 이거 안 먹고 참으면 3개 줄게. 어린 시절에 마시멜로 이야기 보면 참은 애하고 안 참은 애하고 커서 보니까 다르더라. 10개 갖다 놓고 딱 보고 체크 다 해놓고 자기가 상황을 지켜보고 처음에는 잽을 툭툭 던져만 나. 그 다음에 이제 소장님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매물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하고 딱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경매 나온 거 있나 없나 딱 보고 포괄적으로 딱 열어놓고. 급하면 안 돼. 뭐든지 이런 장애는 급하면은 내가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에 내가 오히려 덫에 걸리는 거죠. 그 대신 또 이런 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대출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부터 판단하고 내가 요거 살 거면 얼마 있어야 되고 빠른 잔금 내가 치를 수 있냐 없냐. 가능하다. 그리고 요 정도 가격이 소장님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냐 없냐. 또 가격 깎으려고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도 결정을 해야지. 이래 하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만일에 이제 파크리오가 43평이 25억인데 25억 하면 내가 산다. 왔어. 근데 바로 다음날 소장님 25억 한대요. 살까 안 살까? 안 한다니까 사람이. 그게 잘못된 거야. 바로 쏴야지. 이게 사람이 잘못된 거라니까. 자기가 플랜을 딱 짜고 파크리오 가게 실거래가 딱 보고 84가 지금 25억에 나와 있고 얼마 전에 20 얼마에 거래대가 있는데 43평짜리가 내가 원하는 동에 원하는 층에 인테리어도 좀 되어 있고 딱딱 사람 죽지 않았고 뭔 상황이었고 딱딱 됐는데 이혼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바로 했는데 20억에 찍었어. 바로 쏴야지. 19억 5천 낼게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럼 이제 날아가는 거야. 나한테 안 오는 거야. 19억 5천 또 바로 해준다 하지. 그럼 또 어떻게 하냐. 그럼 19억에 할게요. 이런다니까. 사람이 있잖아. 얼마나 야갔는데. 그러니까 여기 영상을 보는 사람도 지금까지 못 팔았던 거고 지금까지 공시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결정하고 자기가 이 정도면 난 한다고 결정했으면 과감하게 선택을 했으면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 그냥 올라가도 못 팔고 내려가도 못 팔고. 그래서 항상 이 모피의 법칙. 내가 사면 어떻게 떨어지고 내가 팔면 어떻게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아유 내가 부동산 안 맞다. 아유 내가 주식 안 맞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딱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알고 사고 팔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시원스쿨님께서 그런 같은 경험이 있으시네요.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 쓰는 당일날 150만 원 딜을 해줬는데 그때가 생각난다. 바라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자기가 깎아보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지. 그럼 땡큐지. 계약서 쓰는 날에. 그렇지. 깎았다고. 소장이 이거 좋은 거지. 내 아는 지인도 뭐 한 200주, 300주 가지고 있는 동생도 있는데 500만 원, 300만 원 뭐 더 안 받아줬다고 안 팔아가지고 못 팔았어. 그게 한 10채가 넘어. 다 팔았으면 아주 땡큐 베리 마치인데. 더 떨어졌어, 지금. 그럼 결론은 500만 원, 3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하락장에 딱 걸리면 그때가 너무 그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고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뭐 법 좋아하고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그 기자분들이 쓴 대로 모든 게 세상이 돌아가고 모든 부동산 가격이 그들만이 말한 대로 되면은 뭐 다 돈 벌고 다 부자 됐겠네. 기자가 다 돈 벌었고 전부 다 뭐 교수들은 제일 돈 많이 벌었겠네. 부동산 교수가. 뭐잖아. 자기 전망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 갔을 때 상황을 체크하고 어떻게 지금 상황을 준비를 할 줄 알아야지. 뭔 미래는 미래일 뿐이고 하지만 숲은 보아야 되지만 나무를 먼저 볼 줄 알아야지 또 가는 거지. 맞잖아요. 그걸 놓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보고 입주 물량이든 심리든 내가 만일에 국토부 장관이면 나는 어떤 정책을 펼칠까. 내가 만일 국토부 장관이면 취득세 중과 이거 완화를 규제를 언제 풀어줄까. 규제 전면 해제. 전면 해제했다. 그러면 자 전면 해제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자 지기산업센터하고 오피스텔하고 어떻게 될까 이제. 나가리.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좋은 동네는 갈까 아니면 안 좋은 동네에 갈까? 좋은데. 규제 푼 이유는 또 뭘까? 왜 풀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제 도로도 지금 엎으려 하면은 뭔 돈이 있어야 돼요? 지자체 소시도 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이 거래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돈이 없고 고가는 자꾸 비어나가고 코로나니 뭐니 뭐 돈 나갈 건 많고 그러니까 자꾸 풀어야지. 그러면 거래를 좀 시키고 싶은 거고 거래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고 별 반응은 없어. 그렇지. 그 수도권 규제 동두천이든 뭐 양주든 뭐 이렇게 풀었는데 도움된 거 있었냐고. 창원 풀었는데 뭐 도움된 거 있었냐고. 불안하다.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면 현장에 가서 먼저 매수했던 부동산 소장님 먼저 만나고 얘기 듣고 탓하지 말고 이미 샀던 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칼 가지고 너 안 사면 혼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의지에 본인이 생각한 거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 성인이니까. 선택했으면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 돈 들어왔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이놈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미 등기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잘못된 투자라기보다는 이미 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처분을 할지 어떻게 내가 보유를 할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지를 이제부터 계획을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 나가는 거예요. A, B, C, D, E, F, G 소장님들 만나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또 자기의 생각을 또 듣고 또 뭐 모든 셀럽들을 만나서 상담도 한번 해보면서 본인의 시야를 이만큼이었다면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소개해줬던 사람 그 시야도 본인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자기도 해놓대서 그런 줄 아는데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식견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그 지역에 만일에 뭐 남양주 물건을 가지고 있다. 다산 신도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산 신도시 소장님만 물어보면 그쪽 얘기만 들으면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고 좋은 얘기 할 수도 있고 뭐 8호선이 개통이 되는데 내년에 되느냐 내후년이 되느냐 그리고 또 3기 신도시가 들었으면 또 어떻게 될 거다. 뭐 지금 정책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국외적이 어떻고 이렇게 또 말하는 소장님 안 좋게 말하는 사람 소장님 좋게 말하는 소장님 그러면 거기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뭐 구리로 가보고 그 다음에 중계동 쪽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또 송파구도 와보고 강동구도 와보고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또 전출하고 또 전입도 되고 하니까 좀 더 넓게 소장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와, 이 사람들 생각하고 또 더 넓게 오니까 또 이 사람들 생각 소장님들도 그 지역에 따라서 소장님들의 생각이나 또 배울 점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남양주 가지고 있으면 남양주 구리 그 다음 서울 쪽으로 갔다가 송파구 쪽이나 강동구 쪽 가고, 그리고 울산이나 뭐 부산이면은 또 부산에 만일에 남구 가지고 있으면 해운대나 동래구 가서 또 파악도 해보고, 좀 이렇게 좀 큰데, 이해하셨습니까? 창원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뭐 창원에 뭐 발림동을 가지고 있다면 용호동 가도 되고, 좀 더 넓게, 마산을 가지고 있으면 창원에 가서 또 물어도 보고, 진해 가지고 있으면 마산 와서 물어봐도 되고, 거제 물건 가지고 있으면 거제 물어보고, 또 마산 왔다가 창원 가서 또 물어보고. 대표님은 지금도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는 당연하죠. 지금 뭐 살려고도 돌아다니는 건 아니, 배고프면 앉아서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편해졌어. 쿠팡 이츠라든지 아니면 배민을 통해서만 시키지.
가서 먹는 거를 안 하려고 하잖아. 택시도 부르면 오고. 당연하지. 너무 편해졌어. 네. 그러니까 좀 자기가 직접 가서 맛집 어디가 좋을까도 좀 찬바람 맞아가면서도 좀 보고. 그러니까 요즘 엔터키에 너무 열광하는 거지. 수리업체 어디? 엔터키 소장님 소개해 주세요. 본부사는? 대출 상담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졌어. 그러니까 단톡방에 뭔가 정보 없나 탁 보고 이익을 좀 뭔가 탁 수면 위에 밑에 있고 눈팅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주는 이유는 또 뭘까? 올려주는. 생각해 올려주는 이유는 뭘까? 항상 기브앤테이크. 올려주면 뭐 강의를 홍보한다는 그쪽 방에서 뭐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하면 그냥은 없어. 나도 뭐 강의 단톡방 홍보를 하지만 아니 자기 시간을 소비해서 그걸 찾으려고 또 뭐 저장한 걸 찾아와가지고 그걸 올려주려 하면은 맞잖아. 자기 일단 1분이든 5분이든 자기 시간을 소비해야 되잖아. 누가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 야, 이 사람은 그냥 공짜로 알려주네. 이 사람 참 인성이 됐네. 이 사람 누굴까 하고 또 네이버 한번 검색해보고. 이 사람 강의 좋네. 뭐 찍어준다 하더라. 이 사람 추천해서 산 사람 다 돈 벌었다 하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강의 신청하게 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처럼 뭐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뭐 이런 것처럼 계속 네이버에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고 싶어서 지식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책을 읽는 거야. 책을 읽는 이유는 남의 경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남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용어나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찾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것도 맞거든.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자기 지식이 쌓아져 나가고. 근데 책은 읽고 배경 지식이라든지 되게 이게 지식은 되게 좋은데 물어보면 강의 10년째 듣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강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 세법이니 뭐 법인에 대해서 다 나와. 경매, 판례부터 뭐 사건 번호 탁 막고 그거 몇 번 유찰됐고 다 나와. 근데 중요한 한 번도 입찰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집을 사본 적이 없어. 왠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아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초보들이 투자를 잘해. 초보하고 고수가 투자를 잘해. 왜? 초보들은 모르니까 사뿌는 거야. 그냥 빡빡빡빡. 일단 찔러지. 지르면 일단 쳐 맞아 봤잖아. 아파. 그럼 지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 공부하는. 그렇지. 근데 안 맞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맞고 공부하는 사람 누가 더 빨리 실력이 늘을까? 맞은 사람. 당연하지. 맞잖아. 그래서 지혜라는 게 보면 지식과 경험이 같이 합쳐지니까 지혜잖아. 경험만 없는 이런 지식만 겸비한 뭐 셀럽이나 뭐 유튜브나 많잖아요. 그만큼 현장에 갔을 때 소장님하고의 대화와 리딩, 싸워도 보고 소장님하고 또 인테리어 업자하고도 한번 싸워도 보고 좀 깎아주세요. 이것도 해보고 또 자기가 직접 또 도메인도 만나가지고 또 가격들 또 치수 재보고 타일은 400에 500이냐 뭐 600에 300이냐 뭐 다 보고 볼링싱 타일, 포쉐닝 타일은 어떻게 되고 타일 공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인건비 올라가는데 좀 싸게 해줘서 이틀 쓸 건데 소개만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모든 것들을 본인이 해봐야 현장에 갔을 때 아니면 자기가 이 글을 치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든 할 때도 알 건데 그냥 치는 대로 엔터키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에 믿고 그냥 하는데 왜 가격이 비싸냐고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직제적으로 이제 막 의뢰를 올수리든 맡겼을 때 경험이 없으니까 남 얘기만 듣고 했으니까 또 속이는 사람은 원망하는 거야. 이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올해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네. 많이 뭐 하락장도 그렇고 전세 맞추는 것도 그렇고 대출 이자도 그렇고 많이 좀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신 우리 다주택자분들에게 좀 솔직히 4년간 5년간 투자하신 분들은 분양권이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테마주 투자 많이 하셔서 빨리 팔았다 하면 대응했던 분들은 돈을 솔직히 현금 보유를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제서야 좀 물렸다 안 팔린다라고 되게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람도 있고 좋았다가 말아서 지금 떨어져 있는 사이버머니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자기의 뚝심 같은 자기의 콘크리트 같은 강심장을 가지고 한번 A4 용지에 정리하면서 위로하는 것보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뭐 위로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 말을 좀 맹심하셨으면 좋겠고 앉아서 어떻게 할지 막 자본안석이 되어 있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또 시뮬레이션 그리고 옆에 지역도 가보고 그 옆에 지역도 가서 그 분들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면 분위기 안 좋아서 문 닫는 부동산도 있고 밭에 가는 소장님, 골프 치러 가는 소장님, 노는 소장님도 되게 많아. 이제 폐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소장님은 멀리하고 한 100% 중에 한 지금 거의 80%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20% 중에도 한 5% 정도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도 자기가 전세도 맞추고 월세도 맞추고 매매도 하고 솔직하게 이 정도 금액이면 팔린다. 그래 아니면 안 팔린다. 이렇게 말하는 소장님이 있어요. 그 소장님을 만나요.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본인이 딱 생각했던 처음에 팔려고 마음먹었던 그 가격에 지금은 안 팔리지만 시간이 1년이 지나게 됐을 때 팔릴 거라는 확신이 스스로가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입주 물량도 많고 절대 안 팔릴 것 같고 내가 너무 막 계속 이것 때문에 머리털도 빠지고 집에 가정불화가 생기고 이자 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삶이 피폐해지고 이러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현장은 먼저 체크하고 A4 용지에 탁탁탁 적어 나가면서 빠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호재라도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뭐 등등 그 호재빨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좋은 시절이 다시 좀 부동산 상승의 불이 확 타올랐을 때에 그 시점을 노리려면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을 파악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정말 콘크리트 시멘트 같이 꽉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금줄에 허덕이다 보면 흔들릴 수 있다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사무실이고요. 네, 사무실이고 여기 바로 롯데 밖에 보면 롯데타워가 바로 보입니다. 창문을 열면 네. 여기 이제 제가 뭐 판례집 책이라든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인간관계라든지 뭐 부동산 셀럽들이라든지 뭐 좀 법에 관련된 책도 많이 여기에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상 받았던 거 노동부 장관님한테 이렇게 상을 되게 많이 받으셨네요. 예. 여기도 있고 저쪽. 네, 제가 좀 잘생겼으니까 상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 대신 진상은 아닙니다. 여기도 이렇게. 네네네. 그래 받고 또 제가 저 골프 요즘에 또 좋아해서 이렇게 골프. 그래서 골프 사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한 구력이 한 15년 됐어요. 아닙니다. 1년에서 싱글 치고 있는 사람.